네. 근데 일단 매도 시점 이런 거 안 따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매도하겠다라는 결심이셨으면 그냥 그날로 직결 처분하는 것이 초보자들한테는 유리합니다. 조금 고수가 될수록 분할 매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초보 때는 매도 사유가 있다. 나 이거 정말 이 종목은 매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날로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10년 동안 가지고 계셨다면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죠. 모든 화학주가 똑같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회사는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을까요? 물론 ABS 수지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관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범용고무입니다. 고무하고 관련된 시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고무하고 관련이 있다면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고무 가격이죠, 당연히. 근데 이제 범용 고무 가격이 있고 천연 고무 가격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대체제다 보니까 얘가 오르면 얘도 따라 오르고 얘가 내리면 얘도 따라 내려요.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죠? 인도네시아에 대홍수가 났을 때 이 천연 고무 가격이 한번 급등한 적이 있어요. 그때 범용 고무 가격이 같이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연 고무 가격도 중요하고 범용 고무 가격도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범용 고무를 만들 때 뭘로 만드냐면 부타디엔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타디엔의 가격 동향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씨앗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럼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일단 천연고무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 대부분 산지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 산지에서 생산량 조정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수급이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요. 홍수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로.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톤당 한 1,100달러 수준을 거의 지지받는 것을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천연고무 가격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범용고무 가격인데 이건 천연고무 가격하고 연동돼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부타디엔이 중요하죠. 이게 좀 설명드리기가 좀 골치 아픈데요. 부타디엔이라고 하는 것은 NCC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 에틸렌이라는 것이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에틸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에틸렌을 어디서 뽑을 수 있냐면 석탄에서도 뽑을 수 있고요. 또 석유에서도 뽑을 수 있고요. 천연가스에서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천연가스에서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프타 크래킹 센터를 NCC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NCC에서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타디엔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스페셜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는요. 셰일가스를 개발하면서 거기서 부산물이 에탄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에탄을 갖다 그대로 수출할 수는 없겠죠. 가스 상태니까.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에틸렌을 만들고 에틸렌도 가스 상태니까 그대로 수출할 수는 없겠죠. 수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틸렌을 수출할 수 있는 배가 한 6대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P라는 형태로 쌀알처럼 생겼거든요. 요것으로 교환을 해서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되는데 부타디엔만큼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NCC에서 나와요. 그런데 워낙 미국에서 또 이란에서 많이 에탄 베이스의 어떤 그 크래커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NCC를 증설을 안 했어요. 수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타디엔의 생산이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타디엔 가격이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올랐었어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 부타디엔 가격이 언제쯤 내려갈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2020년 정도 되면 NCC 증설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어쨌든 뭔가를 만들려면 범용고무를 만들려면 원자재를 사와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이만큼 올라 있으니까 이익이 박할 수밖에 없죠. 이게 내려가줘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이게 언제부터 내려간다? 2020년 넘어야 내려가기 시작을 할 것이다라는 건데 그거 말고도 호재가 또 하나 있어요. 올 8월 달이 되면 이 범용고무에 대해서 금호석유에서 증설을 했거든요. 이 증설만 하더라도 매출 전체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이익이 커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원자재를 들여오는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그렇게 이익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시기는 내년 정도가 돼야 될 것 같다. 하지만 8월 되면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상승할 동의는 크지 않아요. 하지만 10년 정도 보유하셨다라는 전력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한 1년 정도는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가보죠.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지워진 파동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봤을 때 이게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다가 여기 직전 파동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죠. 이걸 이제 저치경신이라고 합니다. 내려가면 이 파동은 지워져 버려요. 없어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최종 파동이었는데 얘 때문에 여기 있는 파동이 다 지워버리죠. 다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셋, 여기까지 넷. 지금 그러니까 이 종목은 상승의 원인점이 하나, 둘, 셋, 하락의 원인점이 하나, 두 개밖에 되지 않아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절점과 원인점 분명히 달라요. 절점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여러 번 두들겨 맞으면 소멸돼 버려요. 원인점은요. 꿋꿋합니다.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절대 소멸되지 않고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게 점점 약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다 지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었던 많은 절점들은 모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나마 조금 뚱뚱한 양봉이 있죠. 보이십니까? 화면에서? 네, 보이시죠? 자, 뚱뚱한 양봉이 있는데 뚱뚱한 양봉은 기본적으로 절점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양봉의 시점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게 시가라고 딱 봤을 때 요 위치에서 실질적 저항을 받죠. 자, 그런데 원인점이 없는 절점은 어떻다고요? 4번 정도 때리면 사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실질적으로 한 5번 정도 때리니까 사멸됐죠. 여기서 사멸됐다는 걸 어떻게 아니? 라고 여러분들은 질문하실 거예요. 요 양봉을 보세요. 거래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 키워볼까요? 네,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자, 요 양봉을 보시면 거래량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거래량이 없게 올라간다는 것은 저항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저항이 여기 있었던 저항이 소멸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절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저항을 받을 일은 없다. 절점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차트는 험악해 보여도 머리 위에 저항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앞에 말씀을 드렸던 시황하고 조합을 한번 해보죠. 8월 달부터는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분명히 좋아진다. 머리 위에 저항은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러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